자,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걸 0의 꼴로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이 반드시 있는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근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쵸? 그런 경우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근의 공식은 이게 이제 뭐 근의 공식이라고 하고 얘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에는 짝수 공식, 이것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조금 알아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2차 방정식에서 중학교 3학년 때는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거든.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이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별식이라는 거는 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물어볼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판별식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쵸? 짝수 공식이면은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근데 그게 이제 뭐 실수면은 0보다 크다, 근이 두 개면 0보다 크다, 중근이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우리가 전단을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근까지도 우리가 일단은 구하는 겁니다. 허근까지도.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거, 판별식이 뭐 결론적으로는 왜 나왔냐 다 설명했을 거야, 영쌤이. 쌤도 뭐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하고 0일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는 무리수란 얘기거든, 그쵸?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값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라는 또 값이 하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실근 몇 개가 되냐?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표현해, 고등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면 이 풀마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근이라는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그냥 근이 한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표현을 해. 예를 들면은 x-2의 제곱은 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x-2,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2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도 뭐야? 2라는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무슨 근? 같은 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근이 하나일 때, 판별식이 0일 때인 이러한 경우는 어쨌든 특수한 경우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이 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 완전제곱식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을 하나 갖는다, 우리가 그 하나 뭐라 그래? 중근이라고 하죠. 중근이라는 거는 인수분해를 만약에 해보면 완전제곱식으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왜? 그래야 이러한 상황이 뭐가 될 거니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근 허근 이야기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허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허근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루트 안에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단에 배웠던 허근이 된다, 허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소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에 이 방식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의 판별하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0이다,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허수까지 고등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뭐 다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물어보는데 근이 몇 개냐, 실근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근의 개수하고 관련된 문항들은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생각이 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내용은 중등과정에는 없거든, 얘들아.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면 중등과정 문제 풀 때, 또 약간 중등과정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꼭 아셔야 되고요. 중학교 문제 풀 때도 특히 뭐 ax 제곱 bx 더하기 c에서 a, b, c가 만약에 미지수로 들어간다. 알겠어? 그리고 나에게 근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러한 미지수들을 구할 때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볼게요.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요. 두 근이 얘들아 뭐냐면 두 근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또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두 근이야.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 이렇게 되겠지. 맞죠? 판별 그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나는 뭐 할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분모는 2a가 될 것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루트고 마이너스 루트인데 루트 안에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없어지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러한 상황인데 2까지 약분을 해버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사실 이 마이너스는 어디부터도 뭐 큰 상관은 없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 3x제곱 마이너스 5x 4 이퀄 0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자, 이 친구가 지금 a고요. 얘가 b고 얘가 c잖아. 그렇지? 두 근의 합은 뭐라 그랬어? a분의 마이너스 b야. 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거는 항상 얘들아 마이너스의 개념은 이제 어떠한 값의 부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빨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a분의 3분의 b의 부호 반대니까는 이렇게 되겠지. 두 근이 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굳이 두 근이 얼마인지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해서 두 근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더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고 두 근의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은 여기 있는 이 알파하고 여기 있는 이 베타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두 개. 그렇죠? 그러면 여기 2a이고 여기 2a니까 분모는 4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내가 한번 계산해 줄 건데 분자는 여기 있는 애하고 얘를 지금 곱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부호가 같고 하나는 부호가 다르잖아. 똑같은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하나는 부호가 같고 하나가 부호가 다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합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꺾기를 곱하면은 b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뒤에 꺾기를 곱하면은 빼기에다가 루트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를 벗을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이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b제곱 없어지고요. 4, 4 없어지고요. a 하나까지 이렇게 없애면 남는 거는 a분의 c만 간단하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나에게 주고 나서 두 근의 합이 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라는 건 3분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중3 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이 2라고 5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또는 좀 더 복잡하게 2 더하기 루트 3, 2 빼기 루트 3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알겠지? 이랬을 때 a 값하고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미지수를 구할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방금 전에 배운 거, 그거를 배우면 아주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최고차 항분의 두 번째 거의 부호 반대거든.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a가 될 것이고 a가 바로 두 근의 합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얘네 둘이는 혈내 관계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리수의 부호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은 바로 A는 4구나 라는 거 바로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너 좀 이해되고 있어? 어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 이거 분의 상수항이라고. 알겠지? 근데 이거는 부호가 반대가 아니에요. 부호 그대로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니?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두근의 곱이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라. 이거 뭡니까? 켤레잖아. 그쵸? 켤레인 거 알죠? 그러니까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되겠지. 4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뭐 A 더하기 B값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해됐어요? 굉장히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 특히 중학교 문제는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이 세 가지 있으면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다 풀립니다. 그 세 개면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무리할게요.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는 거는 그냥 두 근을 표현한 것 뿐이야.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분의 1차항의 부호 반대 개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여기.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AX제곱 BX 더하기 C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이거를 마이너스 B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B라는 거는 뭐라고? 1차 개수의 부호 반대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게 얘들아 왜 중요하냐면 봐봐. 자, 3x제곱 만약에 4x 더하기 5 이퀄 0이 있다고 한번 해봐. 알겠어? 이거의 두근을 AB라고 합시다. 알겠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다고.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변형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마이너스 2.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B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근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을 해서 더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또 근이 만약에 막 루트 껴서 나와봐.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니? 그치?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니? 3분의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3분의 1차의 부호 반대니까.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니? 3분의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값이라는 거는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2배니까 10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는 뭐 9분의 30이 돼서 9분의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제곱의 합인데 왜 마이너스입니까? 이거 허근이다 그런 거야. 알겠지? 어쨌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중학교 내용하고 다 겹치는 내용이야.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를 자 근으로 하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럴 때 근이 얼마냐? 얘네가 근이니까 당연히 X-A, X 빼기 B는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X 더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겠니? 자, 여기를 가만히 보면 얘가 지금 뭐야? 두 근의 합이야. 그쵸? 얘가 뭐야? 두 근의 뭐야? 곱이야. 그렇지?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 근을 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지금 배웠을 거야. 아마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안 배웠니? 지금 여기 나갔지? 2차 함수 들어갔지?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x제곱의 개수를 선생님이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게요. k라고 하면 k 하시고요. 이 k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2면 2바 2하면 되고 3이면 3하면 되는 거야. k 하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합x 더하기
곱은 0.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2야. 두근이 3하고 5다. 이렇게. 알겠지? 그럴 때 식을 한번 세워봐라. 2하고요. 가로 열고 x제곱 합이 얼마야? 8. 합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8x 이렇게. 더하기 곱. 3, 5, 15는 0. 2만 곱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게임 끝. 이렇게. 알겠지? 두 근이 3 더하기 루트 2, 3 빼기 루트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가로하시고요. x제곱. 오케이? 자, 합과 곱을 구해버려. 합이 얼마야? 합은 6이야. 곱은 얼마가 되겠니? 9에서 2 빼니까 7 되겠죠.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분의 7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근을 알고 있으면 나는 그 근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어쨌든 최고차항 하시고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일단은 뭐 그냥 좀 스킵할게요.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 보면 이렇게 두근이 이렇게 돼 있다. 두근이.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라고 얘들아? 합을 구하고 뭘 구하라고? 곱을 구하라 이런 말이야. 알겠지? 두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앞에 거 4고 뒤에 거 3이니까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x제곱 합의 부호반대 4x 곱은 그대로 이퀄 0 이런 식으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뭐 다 똑같고요. 이 켤레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론은 이 얘기야. 켤레근이라는 게 만약에 어떤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근데 반드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하이 레벨 개념인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12월에 수업할 때는 다 설명해 줄 건데 근데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뭐 경화여고도 그렇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뭐 선생님이 광주에서 15년 넘게 했는데 단 한 차례도 나온 적이 없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데서는 가끔씩 나오는 문제기는 해. 근데 선생님 설명은 다 해주긴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은 어쨌든 뭐 중3 또 시험 봐야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근이라는 게 그냥 정수나 유리수가 딱 나오면은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루트근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우리 복소수 배웠으니까 i라는 어떤 허수를 끼고 나서 근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루트가 나온다면은 루트 쪽의 부호가 바뀐 게 또 다른 한 근이고 허수가 나온다면은 허수 쪽의 부호가 바뀐 게 또 다른 한 근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 490번 문제입니다. 이거의 근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2차 방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ax 제곱 더하기 bx c 이퀄 0꼴 이렇게 뭐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싹 풀어. 풀면은 여기부터 풀어보면은 x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치? 3이니까는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3 곱하니까 더하기 12가 되고 빼기 4 넘어오니까 빼기 12 더하기 x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렇고 나면은 3x 제곱하시고요.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1x 하시면 되고요. 이거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이렇게 답안지 나온 걸로 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그냥 근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쭉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단어는 숙제니까 선생님이 다음 주 목요일에 검사할 거야. 2차 방정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봄이야.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이거의 근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건 얘들아? 뭘 사용하라는 얘기야? 근의 공식을 사용하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A는 1이고요. 얘가 짝수인 거 보니까 B 플라임은 뭐가 돼? 1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X라는 거는 A분해니까 1분해 하시면 되고요. B 플라임의 부호 반대니까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하시고 이거를 그대로 제곱하고 곱한 거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거는 I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러니까는 A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B가 2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학교는 여기가 이제 I 없는 대신에 여기가 이제 뭐 3이 아니고 뭐 마3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똑같이 근의 공식 이용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간고사에 나올 일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봐봐.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양변에 적당한 무리수를 곱해서 x제곱을 유리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니? 당연히 방정식이니까 양쪽에 똑같은 거 곱하면 되겠지. 맞죠? 똑같은 거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가 무리수가 안 되게 하려면 당연히 누구를 곱해야 돼? 짝꿍 곱해주면 되겠죠. 즉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다만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렇게 곱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니까 루트 3 플러스 2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거 자리 바꿔서 2 더하기 루트 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뒤에 것끼리 곱한 거는 뭐가 될 거야? 유리수가 되겠지. 앞에 것끼리 곱하면은 6이고요.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빼기 3이니까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V자 해주면 3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플러스 루트 3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최고차의 음수니까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는 x제곱 다 부호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하시면 됩니까? 근의 공식에 넣으셔도 되고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나중에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인수분해 할 때는 고등과정에 이제 이러한 계산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조금 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근의 공식에 넣으려면 이거를 뭐 또 비제곱해야 되고 이걸 또 제곱하고 막 루트 안에 또 뭐가 거기에 복잡하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 이거의 두근을 A, B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A 더하기 B는 루트 3 더하기 2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3 더하기 루트 뭐가 되겠어? 루트 3이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두근을 더해서 얘가 되고 두근을 곱해서 얘가 된다라는 거는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면 돼요. 한 근이 하나가 이거고 한 근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해봐. 두 개 더하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쵸? 두근의 곱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1이라는 거는 곱하기에서 실제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곱하기 또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 개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라고 한 거는 근을 구하라는 말이니까 답은 3 더하기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중근과대에서는 얘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볼게요.
500번 문제입니다. 선호야. 자, 집중해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한근이 뭐라 그랬어? 1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K값, 다른 한근을 구하래. K값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부터 당연히 해결해줘야 되겠어? K부터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K 해결해주는 방법은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뭐 하면 됩니까? 뭐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그치? 대입하면은 1 더하기 K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K 넘어가면은 여기는 2가 되고요. K는 2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K가 2면 X제곱 플러스 2X K가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를 인수분해 하려고 얘들아 생각하지 말고 잘 봐봐. 여기서 봐봐.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 한근이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뭐라고? 얘가 두근의 곱이라고. 이게 두근의 뭐라고? 곱이라고. 한근이 1이야. 그럼 두 개 곱해서 마3이 나오려면 또 다른 한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뭐밖에 안 돼? 3밖에 안 되겠지? 그럼 얘가 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아듣겠어? 또는 두근의 합이 지금 두근의 합이 이거에 부호반대니까 두근의 합이 한근이 1인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려면 당연히 얘가 마3이 돼야 되겠지. 근데 곱하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특히 1 같은 경우 더군다나. 알아듣겠니? 자, 쭉 한번 해보시고 이거 B 플러스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이것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를 근으로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값과 상관없이 얘를 근으로 갖는데 그러면 K값과 상관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건 사실 고등 내용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K이거나 항등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차피 1이니까 K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여기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 곱하면은 플러스 BK 더하기 2B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A 아니에요? 플러스 A네요.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생긴 게 뭐라 그랬어? K에 관계없다고 했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K 있는 거 묶어주고 K 없는 거 묶어줘서 얘가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면 되겠지. K 있는 거는 여기 K 있으니까 1이고요. 여기 K 있으니까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K 없는 거는 여기 A 플러스 K 없는 거 2B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A-2가 0이니까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뭐가 마이너스야? K 마이너스 K K 여기 마삼이 빠졌네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2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5가 0이겠네. 그래서 A는 뭐가 되겠어?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 내용도 일단은 중학교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항등식이 뭐 했으니까 추가됐으니까. 절대값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니?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로 우리가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로 나눠 볼게. 첫 번째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때라는 거는 뭐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때는 x가 3보다 작을 때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 식을 만들고 여기서 근을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근을 구했으면 이 근 중에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내가 근으로 취하는 거야. 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 아래 내가 뭐 하는 거니까? 식을 세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제곱하시고요. 얘가 양수라는 말이잖아. 그치? 양수니까 그대로 요렇게 나오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9, 얘네 마이너스 12가 돼서 x 더하기 4,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4하고 3이 근으로 나오는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너는 답이 안 되고 너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제곱 하시고요. 자, 얘가 음수니까 얘가 부호를 어떻게 나와야 돼? 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부호 반대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빼기 9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2가 근인데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만 나는 근을 찾겠다는 얘기니까 얘가 뭐가 된다? 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근을 합하시면 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절대값은 굉장히 잘 나와요. 모든 부분에서 절대값이 다 낀다고 보면 돼. 근데 절대값이 끼면 기본 세팅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기본 이렇게. 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 범위, 작거나 작다고 해서 x 범위.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이 그 부분이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올 것이고 음수일 때는 부호 바꿔서 나오겠지. 그래서 식을 만들고 원하는 답을 구하고 답이 모두 다 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답으로 컨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네. 그런데 가로는 2cm만큼 이만큼 늘렸습니다. 세로는 3cm만큼 뭔가 줄였어. 이렇게 줄였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쵸? 자,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36이란 얘기야. 처음 정사각형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럼 나는 당연히 얘를 x라고 하고 얘도 x라고 하겠지. 그쵸?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는 괄호가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세로는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이건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2 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36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거 쑥 막 정리해가지고 얘가 넘겨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값 구하면은 돼.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야. 해설지 그렇게 표현돼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쌤은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얼마란 얘기니? 36이란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이가 얼마 차이나? 5 차이 나지. 왜? 똑같은 x에서 하나는 2를 더했잖아. 하나는 3을 뺐잖아.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5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5 차이 나는 걸로 곱하기 걸로 바꾸면은 9, 4로 바꿀 수가 있나요? 간단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큰 친구인 얘가 9가 되면 되고 작은 친구인 얘가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x값은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7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x제곱이니까 4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가장 작은 xk 값이야.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접 대놓고 근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들이면은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미지수를 심어놓고 나서 그 미지수의 뭐 범위라든지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는 얘들아 딱 두 가지로 무조건 푼다고. 뭘로? 판별식 아니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알겠어? 그러면 언제 판별식을 쓰고 언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냐? 당연히 근이 어떻다라는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야. 근의 개수. 근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뭐 중근이다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 알려주면 당연히 판별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실제 뭔가 두 근을 나에게 알려줘. 두 근이 얘하고 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보여줬죠 예시로. 그럴 때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근이 두 개란 얘기구나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뭘로 가면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 얘는 A는 1이고요. 얘가 B고요. 얘가 뭐가 돼? C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는 여기다가 K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얘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K제곱 빼기 4K제곱이니까 뭐 하겠어? K제곱은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니까 4K
더하기 1 빼기 얼마? 12가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4K라는 게 마이너스 11이니까 넘어가면 11 될 것이고요. 이렇게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간단하죠 되게? 자, 가장 작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2.5 얼마잖아. 그치? 범위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2.5 얼마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커야 되니까 가장 작은 정수는 뭐가 되겠어?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몇몇 원리만 여러분이 알잖아. 생각보다 2차 방정식은 되게 단순해 진짜. 뭘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 실제 근을 구하라는 문제인지,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인지, 근계수를 이용하는 문제인지 세 개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나머지 단순한 계산들입니다. 자,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오늘 유형 몇 번까지 한다고? 다 한다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몇 번까지는 22번.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의 근을 뭐하라고? 판별하라. 얘는 대놓고 뭐하라는 얘기야? 대놓고? 판별식 쓰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A는 1이고요. 얘가 짝수니까 B 플라임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되겠어?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나는 자, 4분의 D를 내가 쓰겠다. 즉 짝수를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 플라임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C야. 마이너스 AC. 그러면 여기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얘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라는 값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A가 뭐라 그랬습니까? 1보다 뭐라 그랬어요? 크다고 했죠. 그럼 A가 1보다 크면 그 1보다 큰 A 값을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이 집어넣어봐. 뭐 2, 3, 4 이런 거 집어넣어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 내가 알 수 있어?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중학교 문제라면은 근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문제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인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허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여기가 만약에 허근이 아니고 뭐 실근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얘도 중학교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 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근에 대한 이야기, 허근이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학교는 허근이라고 말을 안 하고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뭐야? 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A 값은 1이고요. B 값은 B 플라임으로 갑시다. 짝수니까. 그러면 C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C 값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야. 플라임의 제곱이니까 C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0보다 뭐라고 얘들아?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쵸? 그럼 넘어가면 A 제곱은 커야 돼. 뭐보다? B 제곱 더하기 C 제곱보다 크다. 이거 뭐 여러분 딱 아시죠?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죠?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 보시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관계에서 얘가 크다라고 하면 무슨 삼각형이지? 예각삼각형이야. 두 개 제곱의 합이 크면 예각삼각형. 얘네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일 때는 반드시 C가 빗변이다 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 쪽의 제곱이 두 개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둔각삼각형이지. 누가? C가 가장 무슨 변이 되겠어? 긴 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둔각삼각형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24번 이거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 100%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볼게요. 2차식이 이렇게 있어.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 완전 빠빠빠빠.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니?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주연아, 무슨 얘기야? 근이 한개 하나란 얘기야. 근이 하나란 얘기는 근 개수 말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여러분에게 근과라는 거 아니고는 그냥 판별식 아니면 근계수 쓰라는 얘기야. 다른 거 없다니까. 진짜 쉬워. 그렇게 정식은. 그 약간 원리만 아시면.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A가 1이고요. B가 뭡니까? 짝수니까는 플라임으로 가서 K 요렇게 가시면 되고요. C라는 친구가 이제 얘가 C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자, 판별식 4분의 D로 한번 가보면 B 플라임의 제곱이니까 K 제곱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AC니까 C 부호만 바꾸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0 된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가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싸그리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건데 봐봐 여기도 봐봐. 모든 실수 K값에 뭘 구하래 얘들아? 합을 구하라 그랬어. K값의 합. 여기서 K값 당연히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2개. 아, 왜? 2개. K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 하면 여러분이 뭐 당연히 K는 2라고 3이라는 거 다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이거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근데 그 K값에 뭘 구하라 그랬어? 합. 그러면 당연히 근계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합이라는 것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곱의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반대라고 말씀드렸었죠. 꼭 복습하세요. 근계수 특히. 그러면 답이 이거라는 거 금방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 나오겠습니다. 쌤이 이제 말한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지금 얘는 고등과정이니까 세제곱의 합이 나오는 거고 중등과정은 뭐가 나오겠어? 제곱의 합이 나오겠지. 알겠지? 선생님 편의상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할게요. 그리고 세제곱은 여러분이 변형공식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은 이거는 뭐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주구장창.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일단은 이걸로 풀기 위해서 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3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는 3분의 9 해가지고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라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더하기 값에다가 곱하기 값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고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그쵸? 더하기가 3이니까요 9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돼서 3분의 27 빼기 2니까 3분의 25가 이 문제라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532번도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중상 이상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에 두 근을 뭐라 그랬니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 뜻이죠. 자, 베타 대입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나는 근데 뭐 알아야 돼? 얘를 알고 얘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게 이거다. 그런데 얘를 만들어야 돼. 그 얘를 만들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인데 마이너스 2알파잖아.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 더해줘야 되겠지. 여기다, 그치? 마이너스 2알파 될 거 아니야. 방정식이니까 똑같은 거 더해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 알파 이렇게 더해줬어 양쪽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 만들려면 플러스 뭐 하면 될까? 2 하면 되겠지. 플러스 2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얘는 바로 뭐냐? 아, 이렇게 해버린 게 바로 뭐야? 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얘하고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 똑같잖아. 그치? 똑같으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고
이게 얼마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니까 쌤이 정리해보면 곱했습니다. 알파 베타가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상수항 곱해주니까 플러스 뭐가 돼? 4가 되네. 결론적으로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은 x제곱의 개수분의 1차의 부호 반대니까 1이 될 것이고요. 두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대로 대입해주자. 마이너스 3 여기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537번 문제고요. 두근의 b가 1대 3이란 얘기야. 알겠지? 이 문제 잘 봐봐. 두근의 b가 1대 3이면 한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뭐라고 보면 되겠어? 3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은 쌤이 얘기했어. 근에 대한 무언가를 나에게 알려주고 식에서 어떤 미지수를 나에게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근계수를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야. 그냥 아예. 알아듣겠어?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더해볼게. 두 근 더해보면 뭐가 되겠니? 4알파가 될 것이고요. 맞죠? 4알파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 분의 1이니까 이거의 부호 반대가 되겠다. 그쵸? 부호 반대이니까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 볼게. 두 근을 곱해 보면 3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요. 3알파 제곱은 이거분의 이거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근의 비가 1대 3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알파와 3알파라는 거를 지금 뭐 한 거야? 체크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나 뭐 구하는 거니? 정수 m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거 얘들아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m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어요. 알파를 먼저 구한 다음에 알파 값을 내가 알면 베타 값, m 값도 뭐 할 수가 있겠어? 구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알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얘하고 얘를 같게 만들어줘. 같게 만들어주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만 뭐 하면 되겠어?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식이 4알파 더하기 4로 바뀌면 얘가 마이너스 4m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3알파 제곱하고 여기 있는 4알파 더하기 4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얘도 마이너스 4m이고 얘도 마이너스 4m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3알파 제곱은 4알파 더하기 4인데 넘어올 거니까는 부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돼서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알파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알파라는 친구는 2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뭐가? 위에 마사야? 2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이거야. 그런데 정수 m이야. 무슨 m이야? 정수 m.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m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이라는 친구는 마사로 나누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은 얘가 정수 m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고 알파는 뭐가 가능하겠어? 2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m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봐.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이야. 양수 뭘 구하라고?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얘는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더하기하고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2k 빼기 1이 그대로 오겠지. 오케이? 집어넣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2배만 해주면 되니까 4k 플러스 2가 얘가 10이니까 10 넘어와서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치? 자, 계산해보면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4k 얘는 마이너스 8이 0인데 4로 뭐 다 이렇게 나눠버리자. 그냥 이렇게 그러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0이 돼서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야? 2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자, 합과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여기서 x제곱분의 1차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하고 얘래. 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는 합하고 뭘 구할 거야? 곱을 한번 구해 볼 거야 이렇게. 자, 합을 구한다는 거는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이라는 거는 알파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지금 a입니다. 자,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마3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식의 두근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분의 1차의 부호 반대니까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는 얘기야? 7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주연아 집중하고 있니? 네. 이렇게 되니까 넘어오면은 a라는 친구는 얘가 넘어가면 a가 되겠죠. 넘어가면은 플러스 1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a는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놓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네요 이렇게. 그래서 뭐 3a가 되겠지. 그쵸? 3a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는 곱이니까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근데 a가 내가 뭐라고 구했어? 4라고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b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2가 b가 되겠구나 이렇게 a, b 구할 수가 있고요.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나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x제곱의 개수분의 x 1차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 빼기 2라고 베타 빼기 2를 두근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마찬가지야. 이거의 합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이거의 합을 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알파 베타 곱해지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자, 알파 베타가 마4입니다. 마4고요. 마2입니다. 마2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4니까 마4인데 마니까 플러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내가 만들어야 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두근의 합이 마6이고 두근의 곱이 뭐라는 얘기야? 3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x제곱 하시고요. 합의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6x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곱은 그대로 오니까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고 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거는 누구는 잘 봤다는 얘기니? 결론적으로 상수항은 잘 봤다 그 뜻이야. 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보세요. 자, 정리해볼게요.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상수항을 잘 봤다는 얘기고, 상수항을 잘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제대로 본 상수항을 구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왜? 상수항이 뭐니까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잖아. 맞지? 근데 x제곱의 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풀었고, 그래서 근이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두 근을 곱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얘기야. 얘는 x 개수를 잘 봤다 이 뜻이고, x 개수 잘 봤다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을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이용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i하고 1마 루트 3i가 나왔는데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얘는 자 곱이 이거고요. 두 근의 합이 2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5니까 결론적으로는 x제곱 합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x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얘들아 f 알파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근대입하면 0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f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0 되겠죠. 그쵸? 난 머리 좀 안 만지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좀. 물론 머리 많이 집중할 수 있는데 공부를 일반적으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집중이 좋아. 집중력이 안 좋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뭐 내용이 안 어려우니까. 근데 고등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줄 놓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고 와서 다시 정신에서 들으려고 하면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니네 딱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머리카락 만지지 말라고. 이런 거 막 만지지 말라고. 그냥 딱 보고 집중하는 습관을 좀 자세 똑바로 앉고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다 이때 이거의 두근은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x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2x 더하기 1이라는 뭔가 변형된 식이 들어갔어.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지금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의 두근의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면 0이 돼요 안 돼요? 0이 되겠죠? 그치? 결론적으로 그래서 2x 더하기 1이 알파이거나 또는 2x 더하기 1이 베타가 나오게끔 하는 나는 x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거 넘겨주니까 알파 빼기 1,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x 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하잖아. 이거를 대입하면 쭉 계산돼서 얘가 알파가 딱 되면서 0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알파가 근이 아니고 2분의 알파 빼기 1이 근이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요. 2분의 넘어가니까 베타 빼기 1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근에 뭘 구하라 그랬니?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봐라 이런 얘기야. 두 개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했어? 4. 얘가 4라고 했네요.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즉 fx일 때는 두근의 합이 4지만 이렇게 변형되고 나서 두근의 합은 뭘로 바뀌는 거야? 1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뭐 어쨌든 기말 끝나고 나서 2차 함수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이제 약간 고등학교에서도 약간 심화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얘는 뭐 굉장히 아주 라이트하게 나온 거고, 하여튼 쌤이 얘는 좀 집중해서 여러분 수업해 줄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한 반 정도 되는 애들은 끝까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알아. 자. 근데 이쪽 파트는 뭐 이렇게 안 풀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여기 볼게. 복소수 범위까지 뭐 하라고 얘들아?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뭘로 바꾸면 되겠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 알겠니?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얘를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편하게 인수분해가 되겠니? 당연히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거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구하는 거야. 쌤이 문제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한 이렇게 정도 해볼게.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x는 얘는 a가 1이고 b 프라임이 마이너스 2가 되고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a분의니까 1분의 b 플라임의 부호 반대 2 풀마 루트 이거 제곱 ac니까 플러스 2에서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또 다 근하나는 2 더하기 루트 6이고 근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게 근이니까 자 그럼 식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x 빼기 3 x 더하기 이렇게 해봐. 근 뭐라고 불러?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3 마이라고 부르지. 즉 실제 근에 부호가 뭘로 들어갈 때는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할 수 있다.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한 그냥 문제야.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요?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냥 굳이 만든 거야. 그게 뭐 그렇지 뭐 중요하지도 않아. 네. 562번도 이렇게 말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 결례은 21. 오케이. 얘들아 지금 21 두 개 남았는데 잘 보세요. 유형 18, 19, 20, 21은 안 풀어와도 됩니다. 당연히 풀어와도 되고 17번까지만 풀어와. 유형. 알겠지?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fx가 f 알파 즉 이거의 두근이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겠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4가 되는 거죠. 두근의 합이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치? 네. 이거 사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는 있겠지. 그쵸?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근데 뭐라 그랬냐? 어떤 2차식 fx가 있대. 근데 이 f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4가 됐다는 얘기야.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4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 봐봐. 이 fx가 무슨 뜻이냐면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만약에 그대로 갖는다고 한번 해봐. 알겠지?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 되겠지. 근데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뭐를? 4를 붙여주면 이러한 조건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f 알파예요. 그럼 얘가 0 되고 얘는 4 이렇게 되겠지. f 베타예요.
그러면 얘가 0 되고 4가 되겠지. 이런 내용이 이제 고등 가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x x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할 때 f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fx라는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냥 정리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마3인 거 알았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fx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가 4니까 마이너스 4x 될 것이고 곱하기는 마3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fx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f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4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마3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565번. 유형 17번까지는 무조건 풀어와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올 때. 그리고 그 뒤쪽은 뭐 하여튼 어차피 뭐 고등 가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풀어보는 게 당연히 좋겠지. 보자. 한근이 얘들아 2 더하기 3i래.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2 마이너스 3i가 되겠지. 자, 미지수 구하라는 문제. 당연히 뭐 하라는 문제야? 근계수 문제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제곱의 합이니까는 4에다가 9니까 13이다. 이렇게 되겠지. 복수수 우리가 켤레 배웠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야. i 제곱이 부호를 모으면서 바꿔주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ab가 될 것이고요. 얘가 뭐가 되냐? a-b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결국 여기서 a,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라는 거 내가 알았고 a 빼기 b는 13이라는 걸 내가 뭐 했어? 알았어. 자, 이거 구해봐라. 변형 공식이죠. 빼기 값을 아니까 a 빼기 b의 제곱을 하면 더하기 2ab를 해야 되겠죠. 13입니다. 169 마사니까는 마이너스 8 그래서 161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되고 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차 방정식은 지금 싹 마무리가 된 거고 여러분 이제 2차 함수 화요일날 마무리 할 거예요. 용쌤이. 그러면 그거에 조금 심화 버전 선생님이 목요일 좀 해줄 거니까 복습 잘 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